요거 우리 그 기말 끝나고 뒷부분부터 일단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 학교쌤이 방학으로 데이 33부터 50까지 줬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 범위가 2학기 중간 때 바로 다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범위가 상당히 많아서 아마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나눠서 넣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디가 들어갈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확정적인 시험 범위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2학기 시작하고 아마 학교쌤이 여기부터 여기 범위 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때 그 부분을 수업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범위는 아마 2학기 중간 때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범위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방학인데 내신 수업 하려니까 이게 참 그죠? 예. 쌤도 좀 마음이 미안하네. 예. 학교 쌤이 이렇게 진도 많이 내셔가지고 하여튼 네,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 우리 하던 대로 형광펜 치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요거 진도 나갔지 않나 조금? 맞죠? 예. 그러면은 방과 후 영어를 하면은 요걸로 수업을 해요? 그건 몰라. 아니면 다른 교재를 쓰시나? 영어는 방과가 없어? 그래요? 그래요? 잘 보이니? 네. 네. 아니야, 몰랐대요. 에? 몰랐대요. 카톡을 안 봐서. 이거 오늘 하는 거? 네, 지금 안 그래요? 근데 다은이 그때 투표했을 때 시간 안 되는 거 아니었나? 걸려. 지금 자고. 그래? 그럴 수 있죠. 예. 그래 지금 온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한대요? 아니면 뭐 영상으로 본대요? 영상으로 한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다. 최근에 초복이었잖아요. 삼계탕 다 먹었어요? 아니면 치킨 먹었어요? 치킨 먹었으면 잘했네. 그래, 치킨 먹었으면 됐지. 닭 먹었어요, 다들? 몰랐어요? 아이고야. 다들 그 복 때 잘 챙겨 드세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어머님이 초복인데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저도 그때 알아가지고 먹었는데 잘 챙겨 드세요. 보양식 잘 챙겨야 돼. 다 끄셨죠? 가보도록 합시다. 하하, 방학 때 내신 수업이라니.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you were asked, 너가 만약에 요청받는다면, 뭘 요청받냐면, 이제 너의 장문에 있어서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딱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요청받느냐면, 요청을 받게 된다면, 너는 아마 뭐 할 거래요? excuse 하면 여기서 변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너는 변명할 거예요. 너 스스로. 뭐 하다고? 지금 영감이 잘 안 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을 쓰라고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글을 써야 되는데 뭔가 안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죠.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일 때. 자, 하지만, imagine, 상상해 보라는 거지. yourself, 너 스스로 어디 있다는 거예요? In a series of writing contest. 쉽게 말하면은 장문 컨테스트니까 뭐 시험. 친구들로 따지면은 뭐야? 논술 이제 시험 치러 가는 거지. 그럴 때도 저 지금 영감이 안 떠올라서 못 쓰겠어요. 이럴 순 없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너가 이제 뭐 여기서 뭐 파이널 스테이지니까 뭐 최종 결승전 뭐 이런 의미인데 친구들 이야기 쉽게 바꾸면은 논술 시험 간 거야. 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봐라. 그러면 tell me, will you wait to be inspired? 아마 말해줘. 너 진짜로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실제로 네가 무언가를 쓰려고 시작하기 전에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 상황이 돼서도 기다릴 거야? 물어보는 거지. 사실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세요? 그때 써야지. 맞죠? 쓰겠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아마 안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그 명작을 아주 멋진 작품을 생각해낼 거야. 그러니까 영감이 안 오더라도 일단 서재 끼면 뭐 할 거라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진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This only shows, 바로 이 현상, 즉 우리가 영감을 기다리지 않고 무언가 장문을 쓰는 현상은요, 보여줍니다. You have a greater power. 어떤 네가 훌륭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보다?
뭐에 있어서? Your muse. 너의 뮤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지금 함축의미 표현으로 썼는데 이 글의 맥락에서 조금 이 표현을 이해하자면 즉 기다려서 영감이 올 때까지 글을 쓰는 행위보다 너는 아마 그러니까 기다려서 쓰는 거 말고 네가 쓰다 보면은 잘 쓰게 된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the other way around는 반대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다려서 그러니까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쓴다라는 맥락이고 여기서 반대편은 그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요거보다 영감이 오기 전에 그냥 먼저 쓰는 거 먼저 써서 대작을 만드는 게 여기서 your muse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요거 표현 이해돼요, 친구들? 네, 다시 너가 아마 그 너의 뮤즈에 대한 힘을 가질 거다. 뭐보다? 너 반대편에 있는 방법보다 라는 건데 지금 this는 앞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영감이 오기 전에 글을 써서 명작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야?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너는 아마 명작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표현인 거지, 이게. 그래서 지금 표현은 되게 추상적으로 돌려 얘기했으나 the other way around는 기다리는 것의 표현이 될 거고 your muse는 기다리지 않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 지금 친구들 여기 정리됐어요? 네,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쌤이 함축의미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영감을 기다리지 않아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 네, 보겠습니다. 자, the reason why you excuse yourself with inspiration excuse. 그러니까 네가 변명을 하는 거죠.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변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뭡니까? You have too much time on your hands. 네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야? You don't have a goal to meet. 네가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쓰는데 영감이 필요해. 아직 영감이 안 떠올라요.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너무 손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많고 애초에 네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 안 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감이 안 떠올라요에 대한 이제 이유인 거죠. 사실 실질적인 이유인 거지. 네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목표를 안 세우니까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뭐 하면 네가 적절한 그 글을 쓰기 위한 스케줄을 만듦으로써 네가 적절한 스케줄을 짜면 만듦으로써 너는 너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틀을 짤 수 있고요. And target to work it. 네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이제 위에서 말하는 목표 충족 못하고 시간 많이 쓰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인 거지. 그지? 그래서 뭐 하래요? set 명령문이죠. 이제 똑바른 이제 아주 올바른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don't just come up with a plan.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 뭐? 나 이번 주에는 3개 정도 써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현명하게 짜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You will likely find yourself. 아마 너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금요일 아침쯤 되면. 여기서 yet은 아직이란 뜻이에요. 아직까지 뭐 한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완료하지 못한 거야. 그 첫 글의 첫 문단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을 거다. 뭐라고 하게 되면 네가 이번 주에 3개 써야지 라고 말하게 되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글을 쓰려면 영감이 안 온다 변명하지 말고 뭐 해라? 시간 계획 똑바로 세우고 그거 네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글을 써라. 그러면은 네가 영감이 안 떠올라요 라는 변명을 안 하게 될 거다라는 글이죠. 친구들 내용 정리됐어요? 혹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설명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 다 이해됐어요, 친구들? 네, 그럼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요한 내용은 글을 쓰기 위한 조건이고요. 그 형광펜치 문장이 이제 글에 대한 못 쓰는 핵심적인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어법적인 부분은 한번 보자면 여기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한 게 몇 개 있어요. 쉬운 거는 좀 웬만하면 넘어갈 텐데 여기 whatever 문장 한번 볼게요.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원래 whatever면 결국에 what이잖아요. what은 원래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죠. 맞지? 그건 잘 알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묶여요. 원래 이렇게 묶이고 여기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호 자리가 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성립한 건데, 쌤,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묻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요 안에 구성에서 또 보는 거야. 자, 우리 EDS that 강조 구문 들어봤어요? 네. 원래 EDS that 강조 구문 어떻게 돼 있어? EDS 하고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맞지? 근데 이 whatever 때문에 관계사가 생략되다 보니까 이 대절은 사실 꾸민 대상이 요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 해석할 때. 네, 조금 어렵긴 한데 이해돼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네가 써야 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꾸며주는 대상, 이 대절의 대상을 요 whatever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요게 조금 어려운 어법이고요. 예.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쌤이 다 표기를 해놨고, 예, 아마 어려운 거는 딱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왔어요? 예, 선생님도 이거 교재 받아요. 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쌤이 표기한 거 중에 쌤 요거 뭔 말이에요? 하는 거 또는 쌤 아까 조금 이해 안 됐어요? 하는 거 있어요? 더 괜찮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2번 갈게요. 맞아요. 그 좀 TMI이긴 한데 쌤이 좀 최근에 빠진 게 있어. 예, 두 가지에 좀 빠졌는데 쌤도 이렇게 물론 덕질은 아니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중얼거리는 혼자서 이제 그거를 따라 부른다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쇼츠로 그 올데이 프로젝트라고 아세요? 들어봤어요? 거기 이제 가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위키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포로샷 파파파 하는 거 있거든. 예. 근데 쌤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막 샤워할 때도 파파파 이러고 있고.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며든 거겠죠? 원래 아이돌도 이렇게 좋아하게 되나 다들? 예. 그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요게 요렇게 약간 스며들게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좋아서 좋아하게 돼요? 쌤도 약간 원래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거 본 뒤로 계속 파파파 이러고 있고 위키드 거리고 있으니까 이런 게 덕질인가 싶기도 해서. 좀 웃기죠? 쌤이 막 파파파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계속 뭔가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 가면서도 이제 흥얼거리다가 파파파 이러고. 이게 덕질이겠죠? 그리고 좀 신나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좋아가지고 좀 부끄럽긴 하네. 그리고 하나 더 빠진 게 있어. 하나 더 빠진 건 뭐냐면요, 이제 아까는 뭐 덕질 이런 건데 이번에는 먹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도 아마 좋아할 것 같아. 단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맞죠? 그래서 쌤이 사실 그 수업 자료 만들 때 카페에 가서 만들거든요.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 켜고 이렇게 패드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투썸이라는 가게에 좀 자주 가요. 근데 투썸 가면 쌤이 원래 아이스박스를 자주 먹는데, 아이스박스 말고 그 떠먹는 망고 생크림 케이크인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거는 꼭 드셔봐야 돼. 아니, 친구들 민생지원금 받았죠? 아닌가? 나중에 받나? 아직 안 받나? 몰라요? 그런가? 하여튼 요거 있거든요. 망고 생크림 케이크.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케이크가 먹어봤어요? 먹혔어요. 먹혔어요? 부모님한테? 요렇게 돼 있거든.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망고 퓨레가 가득 차 있거든요. 한번 퍼먹잖아. 이거 못 멈춰요. 너무 맛있어 진짜. 친구들 단 거 좋아하면 요거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거 한번 먹으면 못 멈춥니다. 저 투썸 거 맨날 이거 먹어요 이제. 거의 약간 디저트 중독 걸린 거 마냥. 요 안에 망고 퓨레가 킥이야. 진짜 맛있어요. 부짐하고. 하여튼 최근에는 요 두 개에 빠져 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끄셨죠?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자,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왜곡됩니다. 시간과 함께 왜곡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러한 왜곡들이 증명되었었더라면 어떻다고 증명된 거예요? 여기서 detrimental 하면 해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안 좋다고 증명이 됐었다면 누구에게? 우리 조상의 생존에게. 예, 안 좋다고 증명되었었다면 그리고 증명되었었다면 우리의 기억, 아마도 우리 종 그 자체는 뭐 했을 겁니까?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하는데 사람이 완벽하게 기억할 수는 없어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 왜곡이 나빴다면 조상들이 기억도 안 하려고 했겠죠. 애초에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 기억을 안 하게 되면 그 종 자체가 생존을 못했을 거다. 즉, 이 말인 즉슨 기억은 왜곡되더라도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네, 오케이? 네, 그럼 더 가볼게요. 지금 요 말이 이해돼요? 이 기억이 왜곡됐을 때 조상이 죽으면은, 그러니까 해롭다면 조상이 멸종했을 거다. 그러니까 해롭지 않다는 거다라는 말인 거 알겠죠, 친구들? 네, 가볼게. 자,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체계가 물론 완벽과는 좀 거리감이 있어. 즉,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해. 즉, 위의 표현을 빌리자면 왜곡은 돼요. 네, 왜곡은 된다. 이 말이고. 그리고 기억은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뭡니까? What evolution requires. 뭡니까? 진화에 있어서 필요한 거래. 즉, 도움된다는 말인 거죠. 예, 여기서 진화라는 것은 윗글의 표현을 조금 빌리면 생존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다. 진화를 위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결국 뭐다? 우리 기억체계는 어떻다?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기억? 좋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 자, in fact. 예, 사실, the big picture. 어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예,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요, 아주 효율적이고, 생각보다 꽤 정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렇게 dash 있으면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아주 우리 인간의 기억은 충분하대요. 너무 충분해서, 예, 이제 이거는 부사적인 법인데 형용사 꾸며주는 거니까 너무 형용사해서 투부정사하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형용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일반적으로 그 물체들을 인식하기에 충분히 꽤 정확하다. 정확하다는 거. 뭘 인식하기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해야 되는 물체를 인식하기에 꽤 정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호랑이는 위험해. 피해야 돼. 이거를 전에 이미 기억해 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 정확성은 있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 그리고 볼게요. 자, 그들이 사냥해야 되는 대상을 인식하는데도 정확하대. 돼지는 우리에게 좋아. 저거는 사냥해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또는 어디에 최고의 송어가 그러니까 어느 물가에 최고의 송어가 사는지, 즉 가장 품질이 좋은 물고기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위치를 기억하는 것도 일종의 기억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거죠. 다 예시입니다. 뒤에 내용은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안전한 길 루트가 어딜까? 이것도 기억이겠죠. 그러니까 즉 위에 말하는 어떤 정확성에 대한 예시들의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얼추 꽤 정확하다. 저런 특성들은 꽤 정확하게 기억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리고 볼게. 자, 근데 이제는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뭘로 가요? 현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현대 시점. 물론 과거에는 저런 부분이 있어서 기억이 꽤 정확하게 작동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시작점입니다. 이해하는 거의 시작점이에요. 어떻게 기억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시작. 즉, 기억이 작동하는 것의 첫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마음 자체가 계속적으로 bumbled 하면 퍼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퍼부음을 당하는 거지. 뭔가 많이 맞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이. 뭘 맞고 있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너무 맞고 있어. 그리고 그 데이터는 너무 많아서 우리 그 마음이, 여기서 is mind입니다. 마음이 다룰 수가 없어. 그 모든 양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 정보를 다 처리하기에 벅찬 거야. 그게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또 대시하면 똑같은 내용이겠죠? 즉, 무슨 말이에요? 약 100만에다가 11 곱하면 1100만이겠죠? 즉, 1초당 1100만 비트. 즉, 엄청나게 많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we trade. 우리는 그래서 거래를 한 겁니다. 완벽한 recall이니까 완벽한 기억이겠죠? 완벽한 기억을 어떤 능력으로 바꾼 거야? ability to handle information. 정보를 다루는 능력으로 바꿨대. 즉 무슨 말이야? 우리가 기억을 완벽하게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 됐다? 정보를
어떻게 한다 얘기해서? 네, 다룬다. 즉 이제 많은 양의 정보가 있으니까 뭐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기억할 수는 없어.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어떤 정확한 거를 몇 개 기억하기도 하고, 현대적으로 왔을 때는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 못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꿨다? 효율적인 정보만 추출하는 걸로 바꿨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진 못하지만 뭐 과거에는 어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정확하게, 또는 미래 현재에 있어서는 정보를 추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능력이 바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효율적인 기억의 활용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다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현대랑 과거에 대한 특성이 나오다 보니까 내용 서술형 문제 나오기도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친구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다 괜찮아요? 네. 없죠? 네. 없으면은 요 어법 보고 넘어갈 건데, 일단 한 두 가지만 볼게요. 네, 간단하게는 다 생략하고 두 가지만 볼 건데. 자,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네. 우리 if절 안에 had pp 쓰면은 주절에는 네, 조동사 have pp 써야 되죠. 조동사 거기 have pp. 그래서 요거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요거 맞춰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네. to have enabled 있는데, 우리가 to 부정사에는 원래 원형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장이 막 쭉 전개되고 to 부정사가 나와. 근데 지금 요 주절의 시제보다 to 부정사의 시제가 앞선 거예요. 앞선 시제일 때, 네, 앞선 시제일 때 우리가 보통 to 부정사는 과거 표현이 어렵잖아. 그래서 앞선 시제일 때 안에다가 어떻게 해준다? have pp를 써준다. 네,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여기도 의미상 보시면 조상이 했던 거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기억이 현재 시제보다는 더 전의 일인 거죠. 맞지? 앞선 시제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have enabled 쓴 거다. 더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썼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요건 쌤이 좀 많이 써놓다 보니까, 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목적어들이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cognize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다 병렬이 되는데, 뒤에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거나, 여긴 또는 우리 의문사절로서 목적어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쌤 말하는 거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쌤 저 이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질문하시면 다 답변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궁금한 거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추우면 에어컨 좀 높여줄까요? 괜찮아요? 세연이는 왜래? 다친 거예요? 너무 들어. 어제? 아니 저녁 혹시 뭐 하다가 넘어졌어요? 체육 활동 하다가? 아이고. 여고에선 체육 시간이 뭐예요? 피구 이런 거예요? 수행평가. 수행평가면 뭐 어떤 그 체육 과목 중에서 어떤 거예요? 농구? 진짜요? 드리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농구. 그러면 여고생 친구들 다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좀 귀엽네. 농구가 수행평가에 들어가는구나. 농구하고 또 뭐예요? 이 삐 하면 띄고 삐 하면 돼. 다 비슷하네. 그러면 이제 세연이도 이제 그거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야외에서 해요? 실내? 그죠. 더운데 실내에서 해야지. 맞죠? 네. 오케이. 네. 다 끄셨나요? 가볼까요? 네. 사실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말인 것 같아. 친구들 제목 보면 알겠지만, 그죠? 쌤, 거 화를 내란 소린가요? 낼 땐 내셔야지. 무작정 참는 게 좋진 않다. 뭐 이런 글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성인으로서 우리의 대다수는요, have difficulty ing 하면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입니다. 뭐 똑같은 표현으로는 have trouble ing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다수는 acknowledge 하면 인식하다랍니다. recognize랑 똑같아요. 인정하는데 또는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뭐를요? 우리의 화를. 그러니까 화를 인정을 잘 못한대. 성인이 돼서는 화 잘 못 낸다. 이 말이죠. 그죠? 화 잘 못 냄.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그 화라는 게 정당화되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부당한 걸 당했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화를 내도 괜찮아. 근데도 화를 안 낸다. 왜 그러죠? 그렇다고 합니다. 친구들 좀 그런 편이에요. 막 좀 억울해. 미칠 것 같아. 그럼 이걸 표출해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식으로 풀어버려요? 표출해요? 그래, 표출해야 돼요. 친구들 할 땐 해야 돼. 쌤, 근데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상황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너무 억압하지 마라. 알겠죠? 쌤도 좀 표출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든 조금. 그럼 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가?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 뭐 할 거냐면 우리의 화를 swallow 하면 삼키는 거니까 즉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화를 표현 안 하거나 rationalize away 합리화한답니다. 뭐 하는 거요? 다른 감정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합리화한다. 즉 화를 안 낸다는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learned 배웠거든요. 뭘 배웠어? When we are very young 우리가 너무 어려서 that 뭐 한 거야?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뭐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Have such feelings. 그러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을 때 배웠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린 나이일 때는 감정에 대해 잘 몰라. 잘 모르는 시기 때 학습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속된 표현 쓰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너는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화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성인 돼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화 안 내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요 문장입니다. 지금 친구들 이해돼요? 너무 어렸을 때 그런 감정을 못 받아들이는 시기에 학습했기 때문에 라는 게 그 말이에요. 오케이? 친구들 따라오겠어요? 자, 그리고 볼게.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 as children we might have shouted at our parents.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저 엄마 싫어요. 저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뭐 화가 난 상황이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we may have heard. 아마 우리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An upset parental reply. 화난 부모님의 대답을 들었을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이 녀석아? 나는 결국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는 I don't ever want to hear that from you again. 그러니까 난 다시 이런 말 다시는 니한테서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난 부모로서 너한테 이만큼 다 해줬는데 이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런 얘기 다시 하지 마! 라는 건 뭐예요? 화 다시 내지 마! 인 거지. 이해되셨어요? 즉, 어릴 때 뭐 한 거야? 학습했다. 다시 내지 마. 그리고 우린 뭐 하게 돼요? 이 메시지, 즉 다시 화를 내지 마라는 메시지를 그죠? 다시 화내지 마라는 메시지를 아마 take니까 가져간다, 즉 배운다라는 얘기겠죠? Never be angry with those you love. 너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절대 화내지 마라. Keep control of yourself. 너 스스로를 통제하라. 즉 화 표출하지 마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넌 어떻게 될 거야? You do just that. 그것을 수행합니다. 즉 화를 안 낼 거예요. 뭐 하면서? Keeping many of our feelings to ourselves. 뭐야? 계속 우리를 유지시키는 거야. 우리의 감정의 대다수를 우리 스스로 keeping, 계속 이렇게 유지시키는 거니까 억누르는 거겠죠. 여기서도 의미가, 그치? 억누를 거고 pretending 하면은 뭐뭐 인척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감정을 경험 안 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감정을 어떻게 보면 삭히는 거죠. 억누르는 거죠. 그리고 it is not surprising. 그것은 놀랍지 않대. 즉 그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다는 말은. 그것은 당연하대. 뭐가 당연하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suffer from headaches, 두통으로 고통을 받거나 headache,
ulcers. 여기서 ulcer 하면 위궤양 이런 거거든요. 예, 뭐 밑에 아마 주석 줬을 거예요. 하여튼 뭐 위궤양 두통, 즉 쉽게 말하면 뭐야? 많은 질병들로 고통을 받을 거다라는 거지. 예. 뭐 때문에? 화를 참아서요. 예. 그지?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된다? Should keep in mind. 마음에 새겨둬야 된다. 뭐 하는 거? 즉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마 너의 건강에 안 좋을 거다. 그지? 그럼 쌤 화를 내란 소리네요. 이 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너무 금쪽이처럼 화내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예. 그 적절한 때에는 화를 내야 된다. 너무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다. 근데 꼭 화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좋아하는 감정은 잘 표현하셔야 돼. 부모님한테도. 예. 또는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고 하기보다는 먼저 표현해 보세요. 예. 쌤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물론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 예.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쌤도 좀 TMI이긴 한데 예. 쌤도 이거를 좀 깨달았어요. 연애를 실패하면서 감정 표현이 중요하구나. 예. 하여튼 예.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예. 알겠죠? 화 얘기하다 감정 표현 얘기하고 있네. 예.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이해되셨어요? 예. 혹시 뭐 더 설명 필요한 부분 있을까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 쌤이 파란 형광펜 단순히 그것을 한다라는 게 이 글에서 어떤 의미를 지칭하는지 그래서 함축 의미나 사실 내용 서술형 얘기는 글 자체가 조금 쉬워서 그래서 함축 의미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저기서 그냥 한다라는 것은 이 글의 맥락에서 뭐죠? 뭘 의미하죠? 우린 그것을 한대. 뭘 하죠? 이 글에서 하루 종일 뭔 얘기했어? 화 참는 거 하지 말란데 지금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했었다. 즉 화를 계속 참았다라는 내용인 거죠. 오케이? 네. 친구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네 번째 줄 먼저 볼게요. 네. 사실 우리가 so된 문장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약간 저 very가 so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so 형용사 대절하다. 그래서 너무 형용사에서 대절하다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very가 so랑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시면 돼. 네. 그래서 해석하실 때 so that처럼 해석해 주시면 된다. 네. 오케이? 됐나요? 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동사 have pp는 추측을 나타내는 거 아시죠? 네,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추측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그냥 조동사 동사 원형이랑 의미가 조금 달라요. 네, 추측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도 나오죠? may have heard 아마 들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표현은 밑에도 제가 표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는 거. 근데 추측의 정도는 우리 조동사를 뭘 쓰는지에 따라 달라요. 요거는 친구들이 아마 보시면 must가 가장 추측의 정도가 높고요. 그 다음이 should는 후입니다. 미안해요. 네, could 그리고 might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ust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다. 거의 100%를 나타내고 could는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정도. might는 잘 모르겠는데 긴가민가 한데 이런 느낌의 정도로 추측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조동사 have pp가 왔을 때. 그래서 must는 무조건 이거 했어. 틀림없어가 되고 could는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아마 요 정도. 네. 근데 might는 아마 했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must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조동사 have pp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분사구문 쓰인 거 잘 체크해 주세요. 여기 keeping부터 them까지 묶여서 분사구문인데 자, 여기 keeping이랑 and pretending 보이죠? 그래서 병렬 때문에 묶이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 친구들이 또 주의해야 되는 게 pretending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 요거는 우리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주어 동사가 왜 나와요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뭐 가주어, 진주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더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괜찮죠?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요 질문까지만 하고 10분 정도 쉴게요. 네, 형광펜 치우고 갑시다.
아 맞아요. 그 재원이가 그때 루시 좋아한다 했나? 네. 갑자기 표정 확인해. 저 루시 그거 들어봤어요. 개화인가? 맞아요? 네. 예, 아 좋던데. 약간 좀 청량한 그 느낌이 나던데요. 예. 약간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주은이는 방학 때 뭐 했어요? 방학 때고 좀 뭐 했어? 아무튼 예. 시간이 좀 생겼잖아.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좀 힐링 했어요? 아니면 뭐 독서실이나 뭐 학원에 또 다녔어? 좋았어요. 놀았어? 맛있는 거 먹고? 아니요. 아, 맛있는 건 안 먹고? 뭐 하고 놀았어요? 영화 영화? 혹시 노이즈 봤어요? 나왔어요. 다 봤어? 근데 최근에 나온 거. 그래? 뭐 F1인가 그것도 봤어요? 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 아니에요. 응? 영화 보는 거 안 좋은데 영화를 다 봤다? 그래? 설마 어. 약속 있었는데. 아 그냥 친구랑 놀다가 영화 보자. 요새는 영화값 11,000원인가 청소년들은? 맞죠? 11,000원. 좀 비싼 감이 있네. 맞죠? 선생님들 5천 원이었어요? 5,000원? 아 5,000원까지는 아닌데 쌤 땐 7,000원. 쌤이 CGV에서 볼 때 7,000원, 8,000원 이랬어요. 7,000원, 8,000원이었는데 이제 10,000원, 성인 돼서 10,000원이었다가 코로나 끝난 이후로는 15,000원으로 바뀌었죠. 청소년 11,000원으로 바뀌고 그랬나? 그래서 쌤은 사실 8,000원에 영화를 보던 세대다 보니까 10,000원이 넘어가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8,000원에 보다가 맞죠? 그 쌤이 영화의 전당 얘기해줬나? 무료로 본 거. 아 무료로 보는 건 아닌데 좀 저렴하게 보는 거. 얘기 안 해줬나? 준현. 아 그래? 아 이거 얘기 안 해줬어요? 세영이도 몰라? 아 그래? 물론 들은 친구들은 아마 들었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해서 미안해요. 사실 들은 친구들 쌤이 몇 번째야 할 수 있는데 예, 그 영화의 전당 알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거. 비프 축제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여기가 영화의 전당이 아, 아니. 비프? 뭐 고기 말고 아 고기 말고 그 BIFF에서 그 우리 필름 페스티벌 영화 그건데 그 이제 영화의 전당에 가면은 영화 티켓이 8,000원이에요 기본이. 기본이 8,000원 좋죠. 그리고 본인이 조금 아침형 인간이다 좀 성실하다 조조 영화 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와 어때? 가격이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홍보대사 같은. 홍보하는 사람 같아? 아 홍보대사 맞긴 해. 나한테 이제 이거 PR 비용 줘야 돼.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화 값을 싸게 볼 수 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영화의 전당에 쌤이 강추하는 이유가 스크린이 커요. 진짜 아이맥스 못지않아. 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교집받아 가시고. 근데 저기서 보여주는 영화가 리틀 포레스트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단점이 딱 그거야. 상영하는 게 적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가셔야 돼. 근데 최신 영화도 좀 인기 많은 건 상영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가시면 저렴하게 또는 값싸게 좋은 화면으로 볼 수 있다. 그냥 안 볼래? 뭐 그래도 되죠. 어쨌든 간에 세연이도 만약에 영화 볼 일 있으면 이거 활용해 보세요. 하여튼 몇 번 얘기하는지 맞지? 미안합니다. 똑같아요. 아 야외도 있고 실내관도 있어요. 실내관은 심지어 사람도 잘 없어. 그래서 쾌적하게 봅니다. 요새 영화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죠. 유리미도 이거 형광펜 끄고 갑시다. 시간 좀 더 드릴게요.
근데 그 올데이 프로젝트 걔네 데뷔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좀 오래된 애들이에요? 두 달밖에 안 됐어? 세 달? 한 달?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인기가 그리 많아? 다 유명한 애들 원래. 아 원래 그러니까 약간 원래 각자 좀 스타성 있는 애들이었는데 이렇게 뿅 하고 뭉친 거예요? 아. 근데 쌤 다 처음 보는 사람이던데. 신세계 회장 신년? 예? 신세계 회장이요? 그 백화점? 네, 신세계. 그러면은 부자네. 와, 아니 부자가 아이돌을 해. 오, 그죠? 재벌 아이돌이네.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재벌 아이돌 하니까. 와, 그러면 약간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조금 딥한 거긴 한데 이제 재벌이시면 이제 광고 같은 거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촬영을 할 때 소녀딸이니까 원래 이제 그쪽 세계는 약간 좀 PD 같은 사람이 좀 연예인을 좀 막대하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제 재벌 딸이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약간 이럴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재벌 딸. 와. 이거 좀 어마무시한 사람이었네. 또 유명한 건 뭐였어요? 이유가? 또 다 유명하다 했잖아. 응? 산타 없다. 그 친구가 그 우대예요? 그렇게 컸어? 그때 꼬맹이였는데 쌤이 봤을 때. 네, 잘 컸다. 그 친구가 시험 빠르네요, 확실히. 네. 그럼 또 누구 있어요? 쌤 이름 아는 애인데 근데 그 친구는 뭘로 유명했는지 모르겠던데. 타잔인가? 저 그 친구 좀 호감이던데. 무용으로 유명했어요. 왠지 춤선이 좋긴 하더라. 하여튼 파파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가지고 맨날 집 갈 때마다 파파파 이러고 있어요. 참 쌤도 덕질하고 봤지. 쌤도 좀 애견력이 올라오나 봐. 약간 좀 덕질 같은 것도 하고 봤죠. 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다 껐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첫 문장이 주제이기 때문에 첫 문장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자, ethnic groups, United States. 미국에서 그 인종의 집단, 민족 집단들은요 다르대, 다양하대. 뭐가요? Their motivation, 그들의 동기가 어떤 동기인데 커피를 마시는 데 있어서 동기가 다양하대. 요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미국에서 인종에 따라 커피 마시는 동기가 다르다. 그죠? 요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다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필라델피아 지역에 어떤 감각적인 동기가 아주 중요하대. 특히 얻은 사람들이 있어서 Jewish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미국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감각적인 동기가 크대. 감각적인 동기라는 거는 약간 뭐 향이라던가 뭐 또는 뭐 맛이라던가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whereas 반면에 social factors,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대. 누구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에 있어서도 우리 유대인 출신이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 출신이나 아가 아니죠? 잠깐만. 맞춤법을 틀리네. 이탈리아 출신이나 동기가 다 달라. 사회적인 동기라는 거 이제 커피를 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뭐 하려고? 수다 떨려고 먹는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요인들이 다 동기가 다르다. 커피 있어서 마시는 동기가 다르다. 하고 이제 밑으로 가볼게. 자, cross culturally. 이제 문화에 걸쳐서 봤을 때 차이가 있대. 두 가지 다 차이가 있대요. 구체적인 동기들에서도 차이가 있고, 즉 위에서 말한 표현이겠죠? 동기들에서도 차이가 있고, 동기의 복잡성에도 차이가 있답니다. 이건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건 밑에 쌤이 다 보고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동기의 복잡성에도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Mexican Highland Village, 그러니까 멕시코의 좀 고산지 마을에는 좀 높은 이제 조금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거기 마을에는요 weak but hot coffee 돼 있어요. 우리가 weak coffee 하면은 쌤 약한 커피인가요? 약하다는 거니까 좀 연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 뜨거운데 좀 연한 커피를 마신대요. an hour, 1시간 정도 모한 후에 so after awakening 또는 깨어난 후에 1시간 정도 있다가 보통 커피를 마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 동기였잖아. 맞지?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밑에서 나오죠.
자, 그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동기, 즉 이러한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동기는 rather simple, 꽤 간단하답니다. 그리고 uniform, 보통 거의 정해져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to warm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좀 따뜻하게 하려고 인 거죠. 이게 동기의 이유다. 멕시코의 고산지 지대들은 아침에 따뜻하게 하려고 마신다. 근데 자, 요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is that we must understand,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대? 이해를 해야 된대. 뭐를요? 동기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대. 그 소비에 있어서 뭐 하기 전에 뭔가 분석하기보다는 동기의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 동기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뭐 분석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단 동기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결국엔 윗글에서 내용이랑 똑같죠? 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볼게. 그러한 동기적 구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즉 동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커피라는 것은요, 꽤 복잡하대. 뭐보다? 다른 음식들보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나오는 우리 동기의 복잡성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요걸 의미해. 다른 음식들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쌤, 근데 이 복잡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제 설명해주면, 자, 우리가 밥을 소비하는 동기나 물고기나 칠리페퍼, 뭐 고추를 소비하는 동기는 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밥 언제 먹어요? 쌤, 배고플 때 먹죠. 그지? 배고플 때 먹지 뭐 따를 때 잘 먹지 않잖아요. 뭐 물론 쌀이 땡겨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커피는 어때? 향이 뭐 좀 그래서, 또는 아까 친구들이 말했던 친구들이랑 수다 떨려고 마신다.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게 많죠. 그래서 커피는 더 복잡하다는 거지. 특히 요런 음식들보다는. 그게 이제 요 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음식이나 것들은 뭐 문화에 걸쳐서 또는 나라에 걸쳐서도 잘 안 변하는데 커피는 많이 변한다. 동기가 되게 다양하다. 가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요 복잡성이라는 의미는 다른 음식과 비교했을 때 좀 복잡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쌤, 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괜찮나요?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사실 여기 어법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은 볼 거 없고 변형 문제 정도만 쌤이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이 일관되다 보니까 주제 문제 나오기 좋고요. 그리고 여기 문장 삽입 문제, 네, 여기 앞뒤 부분인데, 쌤, 이 부분이 왜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search structure가 앞에 나오는 요 모티베이션을 받는 거, 지시대명사 힌트로 낼 수도 있고, 또는 맨 뒤 문장이 좋은 이유는 갑자기 혼자 다른 음식 얘기해요. 위에부터 끝까지 커피 얘기하다가. 근데 이 커피 얘기하다가 다른 음식 얘기하는 기준점이 뭐야? Coffee is more complex than any other foods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문장 삽입 문제는 여기 두 개로 내면은 좋습니다. 여기 두 자리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다른 데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좀 취향이 독특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쌤이 요거 체크한 거는 동기의 이유입니다. 뭐 감각적인 동기, 사회적인 동기. 여기는 뭐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표기해 둔 거니까 뭐 내용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해두세요. 뭐 일치적인 부분이라던가. 더 궁금한 거 없으면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갔다 와서 뒤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계세요. 학원 가야 돼서 지금. 아, 네네네.